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돌비 공포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돌비님? 네,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바로 또 사람이 싫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조금 그냥 세상 사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소소하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출발 전에 네. 귀, 예? 이행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귀때기가 붙잡혀 뺨을 여러 대 맞았습니다. 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며 돌비님이 매일 밤 저를 때리셨습니다. 프로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도 확 나옵니다. 예. 놀래라. 감사드리고요. 바로 출발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 8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 이 똘비 같은 경우는 요즘 오랜만에 또 이 직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야, 열심히 예. 차를 팔고 있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신차 영업사원은 제 이야기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보통 낮에 매장에 잘 없어요. 당직이 아닌 이상. 그런데 매장에 복귀를 꼭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뭐냐면 고객님이 차량을 출고를 한다고 하면은 대금 집행도 해야 되고 할부 계산해야 되고 사무실하고 소통 잘 안 되면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무실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차량 출고 진행을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보고 있었대요. 매장에서. 그런데 당직자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직자가 선배였는데 예 형님 하고 받으니까 야 똘비야 너 아까 사무실이지 올라가더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출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야 미안한데 내가 출장 시승 하나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내려와서 매장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히 나가려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한 2-3시간만 봐달라. 그래서 매장에 내려와가지고 출고 진행하면서 거기서 당직을 땜빵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직 땜빵석으로 앉아있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한 2-3시 정도 됐대요. 매장 문이 열리고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야 땜빵 쓰다 고객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인사를 했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니까는 남성분이셨고 혼자 오셨대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나중에 안 거지만은 나이는 50대 초중반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차 좀 구경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예 어떤 차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승용차를 콕 찍더래요. 전시돼 있네요. 적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어떤 차종을 내가 관심이 있다, 보고 싶다라고 오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드렸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무슨 등급의 무슨 옵션이고 보시는 색깔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흰색이고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차 진짜 멋있다고 앉아보고 만져보고 한참 하시더니 상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상담실로 모시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색상, 옵션, 트림 이런 것처럼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최상이었대요, 다. 이걸 다 해놓고 우리가 할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차량 구매는 어떻게 제가 견적서를 따로 할부 계산하지 말고 뽑아드릴까요? 아니면 할부 계산해서 뽑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부를 좀 계산을 해달라. 그래서 그럼 선수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돈은 그냥 거의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전액 할부를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전액 할부로 어떻게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막 상담을 했대요. 고객님이 원하는 건 되게 간단했대요. 내 돈을 제일 조금 들어가게 하고 매달 내는 돈을 최소화로 해라. 이게 고객님의 니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60개월짜리 할부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잔가 할부라고 또 있어요. 5년 이렇게 하고 남은 차량 잔가를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나머지 것만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120개월짜리도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되는데 10년짜리 할부도 있거든요. 저도 진행을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당직스다 웬 떡이냐 싶죠. 그래서 일단은 신분증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신분증 받고 계약을 넣었어요. 계약금도 고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를 해주셨고, 그래서 신용조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60개월 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캐피탈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캐피탈로 조회를 하면 되고, 고객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자사캐피탈이 아니고 타사, 뭐 여러 가지 신한, 국민, 우리, 삼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프로모션 상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쪽 그 할부사에다가 조회를 의뢰를 했죠. 그러면은 그쪽 담당자한테, 지금은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만 18년 전만 하더라도 고객님 신분증을 찍어서 그냥 전송을 하면은 그쪽에서 고객님한테 연락을 하고 본인 확인 후에 그 신용조회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시켰어요. 근데 신용조회를 한다고 하고 잠깐 시간이 흐르고 연락이 왔어요. 똘비한테, 그 담당자한테서. 그래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받았죠. 아, 예, 팀장님 하고 받으니까는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다조회로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과다조회가 뭐냐면은 신용조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은 락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고객님한테 얘기를 했죠. 고객님, 지금 혹시 차량 알아보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신용조회를 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맞다고, 여러 군데에서 좀 신용조회를 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객님, 그러면은 이게 락이 걸린다, 과다조회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십시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내 신용조회 이렇게 의뢰해서 한 건데 누가 마음대로 락을 거냐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하도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장치를 걸어드린 겁니다 하고 어르고 달래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계약은 들어가 있으니까 똘비는 생각을 했대요. 이 고객님의 행색이라든지 뭐 말투 여러 가지 거를 봤을 때 딱히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졌대요, 똘비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가장 매달 나오는 돈을 적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문의를 했고 신용조회를 많이 했구나.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신용조회하고 문제없이 승인을 내면은 이 차는 출고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딱 지난 시점에서 아침 대바람부터 고객님이 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고객님, 제가 먼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오늘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게요 고객님 해가지고 다시 조회 의뢰를 했대요. 그리고 그 할부사 직원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예 팀장님 하고 받으니까 팀장님이 아이고 똘과장님, 이분은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걸레딱지야, 걸레딱지 그러더래요. 너덜너덜하대요. 아주 심각하대요. 아주.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물어보니까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도 다 일일이 말도 못 해주고 안 되지만 이분은 대한민국 어떤 할부사를 가도 절대로 안 나온다고, 불가하다고 이분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까지 잘라 얘기할 때는 신용상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고객님,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이게 할부 진행은 조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답니다. 고객님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고객님이 저기 다른 데라도 한번 그 조회를 해봐요. 한 군데만 그렇게 넣어서 해보지 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때 똘비가 왜 락이 걸렸는지 알겠다 싶더래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의뢰를 했구나.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는 구구절절 뭐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진 않지만 좀 이렇게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로 이 환불받으실 계좌 주시면은 일단은 계약금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잠깐 있어봐요, 내가 다시 전화하려니까 또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객은 날라갔다, 어쩐지 쉽게 주워먹었다 싶더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좀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오후 한 3, 4시가 넘어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고객님이 저기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다른 사람 거 한번 이렇게 줄 테니까 그 조회 한 번만 따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고객님도 좀 찾아뵙고 얼굴 보고 뭐 신분증도 저한테 이렇게 사진이 필요하고 이게 말씀을 드렸대요. 이게 사실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고객한테 직접 문자가 가고 고객이 URL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돌비님 친구 누구 신분증과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신용조회 의뢰하고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는 건. 원래는 그래서 신분증하고 연락처만 주십시오 해도 되는데 돌비가 뭔가 느낌이 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은 이쯤에서 잘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실제로 뵈야 됩니다. 얼굴 보고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면은 오늘 저녁 한 8시나 해가지고 내가 어디 알려줄 테니까 글로 오라고 글더래요. 근데 밤 8시에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URL로 하는 거는 되는데 그 전에 직원한테 보내서 하는 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저녁 한 오후 5시 이후에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주소를 막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안 거지만 어디로 불렀냐면은 그 고객님 집으로 본인을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내비 찍고 그곳으로 갔대요. 또 가면서 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갔죠. 신용조회에서 데리고 온 분이 나오면은 따로 또 계약 하나 넣어가지고 바로 출고하면 되겠다. 오케이 하고 쭉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방도시예요. 그 시 거의 외곽 쪽 가면은 지방도시들은 논두렁 밭두렁이 많아요. 그리고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시골 마을처럼 거기에 있는 그냥 주택이었대요. 막 이상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의 귀퉁이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주택에 딱 도착을 해서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 저 돌비 자동차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안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딱 현관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고객님이 혼자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오신다고 한 분은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니 앉았대요. 식탁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석 내밀더래요. 신분증을. 그래서 선생님 신분증만 있으면 안 돼요. 고객님 연락처도 있어야 되고요. 고객님을 제가 실제로 뵈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땡이야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털커덕 하면서 방문이 끼익 열리더니 여자분이 나오시더래요. 이게 신분증을 유심히 안 봐서 몰랐었는데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자, 여기서 똘비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망을 좀 했죠. 왜냐?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또 할부가 그렇게 안 나와요. 잘. 이게. 텄다 싶었죠. 또 괜히 왔다. 근데 딱 보니까 관계가 부녀지간 같더래요. 딸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누구? 그러니까 우리 딸이요. 딸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님이셨군요. 그러니까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소심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한번 제가 이거 진행하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예 한번 해주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따님 연락처 받고 신분증 보내가지고 신용조회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할부사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예 팀장님 하고 받으니까는 똘 과장님 요즘 왜 그래? 안 돼. 왜 자꾸 이상한 것만 가져와? 글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고객님하고 같이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끊고 선생님 조회를 해봤는데 애둘러서 말씀을 드렸대요. 애둘러서. 따님이 좀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시잖아요. 성인이시긴 한데 어리시지 않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할부사에서 조금 취급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저한테 환불받으실 계좌번호 문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가지고 자꾸 참 막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봐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네 그 매장을 왜 들어갔겠어? 앞에다가 현수막 붙여놨잖냐고. 현수막 월 얼마 무이자 이런 거 막 써붙여놨어 또만. 그럼 그 밑에다가 대빵만하게 써놔야 될 거 아니냐고.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마시오. 이게 뭐야, 사람만 이렇게 병 만들고. 되게 민망하고 진짜 짜증나네 진짜. 당신 사기꾼이야 뭐야? 하면서 무안해서 조금 민망해서 화를 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똘비가. 근데 사실 똘비가 조금 이 고객님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고객님 얼굴색이 좀 불구족족했단 말이에요.
술을 한 잔 하신 것 같았어요. 들어올 때부터 냄새도 났고. 그 똘비 먹으라고 뭐 차 한 잔 내주시긴 했는데 고객님 앞에는 이렇게 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소주더래요. 대글라스에다 소주를 가득 따라놓은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고객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 술 냄새 팔팔 나고. 그래서 좀 취했구나 이 사람이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취한 사람하고 더 이상 뭐 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연수막이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 찾거들랑 연락을 좀 주십시오. 오늘은 일단은 먼저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좀 선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객님이 아이씨 선약은 무슨 진행됐으면 또 앉아가지고 해볼래 하면서 진행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아니고요 고객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진행해보라고 해봐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완전 막무가내여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는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할부를 안 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일개 영업사원 아닙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미안해. 내가 잠깐 흥분했어. 좀 창피하고 그랬어. 미안해. 우리 똘과장 미안해. 똘과장은 결혼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직 짝을 못 만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니까는 참 이거 참 그래서 할부 좀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겠어? 또 그러더래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제 능력 고난 바퀴예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진짜 그래 영업사원들 이 여우들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 영업 잘한다 그래 땡이야 부르더래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조용하더래요. 딸을 부른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고객님이 땡이야 야이씨 잠깐 나와봐 그러더래요. 욕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삑 하고 문이 열리고 그 20대 초반에 여성분이 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빼꼼 내밀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님이 한껏 붉어진 얼굴로 나와봐 이 잡가사 나와봐 빨리. 그러니까는 딸이 총총총총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너 여기 우리 선생님 모시고 네 방 가가지고 어떻게든 네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 알았어? 네 방에서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그때 만족한 얼굴로 나와야지. 너 알았어? 그러더래요. 이게 똘비가 너무 황당하더래요. 앉아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순화해서 한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성적인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섞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딸이 고개를 숙여 쭈구리처럼 이러고 서 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취하셨어. 선생님 저 먼저 좀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딸이 작게 똘비 팔을 이렇게 우리 옷 이렇게 끝을 잡는 거 있잖아요. 살짝 잡더래요. 그러면서 모기 목소리로 딜러님 들어가게요 제 방으로 그러더래요. 똘비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분 다 이거 저 일어납니다. 저 일어나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딸이 이렇게 어깨를 손으로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잠깐만 들어오는 신용이라도 해주세요. 저 죽어요 그러더래요. 귀에다 대놓고. 똘비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그때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정강이 뼈 있는 데며 여성분이 군데군데 얼핏 봐도 멍들이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예사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가정 안에서 굉장히 조금 폭력이 지금 존재하는구나. 똘비가 이게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앞에서 고객은 들어가서 그냥 해버려!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단은 방으로 제가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현관 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딸이 아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 잘할게요. 그러면서 현관 앞으로 갔대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똘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신고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딸이 아니요 신고하시면 저 죽어요. 절대 신고는 하시면 안 되고요. 어서 나가세요. 어서 가서 일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연락은 받지 마세요. 저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 뭐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러더래요. 딸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일단은 똘비가 그냥 나왔대요. 그 집에서. 이 집에서 더 머물렀다가는 뭔가 더럽게 얽힐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황급하게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차 타고 일단은 쭉 다시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데 고객님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씹었대요, 다. 그냥. 한 이게 8통, 9통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아우, 이게 진짜 전화기 울리는 거 계속 끄는 것도 울고, 이게 계속 전화가 끊기면 울리고, 끊기면 울리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단을 해버렸대요, 전화를. 차단을 해버리고, 그날 저녁 지나고, 다음날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저녁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차단을 하더라도 우리 통화 목록 보면은, 뭐 고객님 한 다음에 왼쪽에 동그라미 사선 딱 그어져가지고 차단한 전화 왔었다고 뜨잖아요.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뜨니까 다음날 이렇게 확인해봤을 때 소름이 돋더래요. 전화를 진짜 수십 통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A한테 제대로 얽혔구나. 일단은 뭐 환불은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거 문자 한 번씩 확인해가지고 우리 차단한 문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좌번호 혹시 온 거 있으면은 환불 처리해드려야겠다. 이거 똥 제대로 밟았다 싶더래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따로 연락도 온 거 없고 문자 막 온 거 없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답니다. 한 보름 이상이 좀 흘렀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전화가 한 통 또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받았죠. 예, 뭐 땡땡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딜러님 하고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몰랐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고객님 딸이었는데 조회만 했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저장은 안 했거든요. 내가 이건 껴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물론 귀종님들 중에 그런 모습까지 봤으면 당연히 경찰에 이건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그래 내가 비겁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어설프게 신고를 했다가 진짜로 맞아 죽으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신고 같은 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난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전화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딸이었고, 그래서 예, 아이고 우리 따님 예,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는 딜러님 잠깐 뭐 얼굴 좀 보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한테. 근데 똘비도 좀 그잖아요. 만나는 게 조금 꺼림직했대요. 그래가지고 땡이씨 전화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전화보다는 한번 뵙고 어디 근처 카페에서 그러면 조금 한번 만날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말해준 카페가 어디 막 외진 곳도 아니었고 도심에 있는 카페였대요, 거기가. 그래, 그렇게 사람 많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 오히려 CCTV도 많고 차라리 거기서 한 번은 만나자.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보자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쪽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뭐 나올 때는 뭐 옷 제대로 입고 나오니까 되게 멀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나왔다. 어떻게 좀 뭐 집에서 힘든 일이 많으시냐, 제가 뭐 조금 신고라든지 도움 드릴 게 있으면 제가 한번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들어가서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날부터 며칠간 밤마다하게 술주정을 하시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갑다 하는데 선생님은 많이 놀라셨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땡이 씨는 괜찮으세요? 땡이 씨가 문제죠.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걱정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나가서 좀 걸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시죠 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한 3-4분만 가면은 그 천변길이 있었대요. 거기에 산책로 같은 게 조금 있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게끔 조성해 놓은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으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저 카페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뭔 얘기를 못했나? 그래가지고 예, 말씀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으면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완전 나 어려서부터 그러셨다. 아버지는 술만 안 먹으면은 그나마 좀 정상인데 술 먹으면은 보셨지 않았냐고. 자기 딸을 저렇게 대하신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오죽하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폭력을 가한다든가 그게 좀 심각하냐고. 내가 신고를 해주겠다. 제가 실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여러모로 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나라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더라. 그 혼자서만 너무 꿍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건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라고 똘비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라고, 나오라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는 그 딸이 그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결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예. 저 아직 뭐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는 그 땡이라고 하는 그 딸이 걷다 말고 딱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면서 저는 좀 어떠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 그날 딱 봤을 때부터 우리 딜러 선생님이 똘비 씨가 저한테 너무 멋진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인다고. 제가요? 갑자기요? 지금 오늘 만나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되게 좋아한다고 막 글도래요. 한눈에 반했다고. 자꾸 생각났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용기 내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만난 거라고 고백을 해버리더래요 똘비한테. 똘비가 지금 신분증이랑 봤잖아요. 본인이랑 띠동갑도 넘어서요. 지금 나이 차이가 거의. 아니요 저기요 땡이씨하고 저하고는 이런 얘기 나눌 사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조금 굉장히 황당하고 조금 불쾌도 해요. 땡이씨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자전거도 막 돌아다니고 한쪽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울더래요. 여자가. 똘비가 당황해가지고 땡이씨 왜 그러세요 땡이씨.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제가 아빠한테 똘비씨가 너무 좋다고 똘비씨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똘비씨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또 맞아 죽어요. 제발 어떻게 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더래요. 아니 나랑 안 사귀면 아빠한테 맞아 죽는다는 소린 또 뭐고 이게. 이거 미치겠더래요. 듣는데 이걸 또 이것도 미친 여잔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세웠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자, 우리 정리합시다. 제가 지금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죠. 뭐 신고를 한다던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X.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가서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 문자 남기시라고 하고 땡이씨가 오늘 저한테 한 이야기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땡이가 그 자리에서 막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러지 말라고 너무 좋다고 막 파고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밀쳤대요.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왜 이러시냐고. 아무튼 저 먼저 갑니다. 저 가요. 그리고 막 걸어갔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한참 걸어가다 뒤를 쳐다보니까 그 땡이라는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멀어서는 안 보이는데 울고 있는 것 같더래요. 진짜 막 미치겠더래요.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장문의 카톡이 오더래요. 땡이한테. 오늘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좋다 네가 너무 좋다. 아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왔지만 첫눈에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 나라고 그런 모습을 당신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쉬웠을 것 같냐. 그러지 말고 나랑 5번만 데이트를 해줘라. 막 이렇게 장문의 글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이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만나기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일적으로만 뭐 얘기를 하지 더 이상은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대요.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카톡 하나가 똘비한테는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딱 보내놓으니까는 그 여자가 읽고 씹더래요 카톡을. 그래서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한 며칠 정도 지났을 때 그 스팸 문자함을 이렇게 다시 열어봤는데 아버지 핸드폰 번호로 계좌번호가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환불 처리 바로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계약금도 환불 처리했고 해약 처리 다 끝났고 오케이 딸까지 싹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쪽 집구석하고는 아예 안녕이다. 그렇게 다 해놓고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대략 분기가 하나 지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3달 정도겠죠. 2달에서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또 이제 전화가 온 게 있었대요. 근데 뭐 영업사원의 숙명이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은 설레는 이 마음이 끓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자동차입니다 하고 받으니까는 오빠 글더래요. 대뜸 몇 달 만에. 근데 똘비가 모르는 번호기도 하고 오빠? 뭔 오빠?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오빠 저예요 글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누구세요? 오빠라니 누구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저 땡이에요 글더래요. 그래서 또 순간 막 소름이 싹 돋더래요. 그래가지고 땡이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냉정해 보여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좀 긴 시간 고민을 했는데 사과도 좀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과하실 건 없고요. 따로 뭐 다른 용건이 있으셔서 전화한 건 아니시고요. 얘기를 하니까는 딴 게 아니고요. 저 취직했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축하드려요 땡이씨. 저 집에서도 나왔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더 여러모로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많아요. 그때 제가 딱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막 얘기를 했더니 저 회사 직장 동료가 그 SUV 차량 한번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장 동료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더래요. 또 똘비가 또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사람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잖아요, 지금 여자가. 그래서 직장 동료분이요. 예, 뭐 전화 주시라고 하세요. 예, 제 연락처 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네. 어찌됐건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잘 됐다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SUV 차량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견적서도 보내드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승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침 시승 차량이 구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시승을 드리러 이제 간 거죠. 똘비가 가가지고 그 남성분하고 만나가지고 시승 코스를 잡고 쭉 돌았대요. 쭉 운전을 해보는데 남자분이 시승 코스를 우리가 좀 밟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승이라는 게. 그래서 변두리로 해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짜리 코스를 잡고 이렇게 같이 쭉 도는데 쭉 돌다가 그분이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노상방뇨 좀 하겠다고 그러면서 차를 한쪽에다 세우더래요. 여기가 왕복 4차선짜리 국도였어요. 외곽 쪽이니까 한쪽에다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잠깐 저 소변만 좀 보고 오겠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려갖고 총총총총총 어디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소변 보고 오시겠지 하고 좀 기다렸답니다. 좀 기다리니까는 그 남자분이 뚜벅뚜벅뚜벅 막 와갖고 차를 이제 딱 타더래요. 차를 딱 타는데 뒷문도 같이 탁탁 열리더래요. 양쪽이. 그래갖고 똘비는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객님이 타니까 오셨어요 고객님 하는데 뒷문도 열리길래 뒤를 이렇게 딱 쳐다봤대요. 뒤를 쳐다보니까 그 아버지 고객님이죠. 그 아버지하고 딸이 타더래요. 뒤에. 똘비가 그냥 눈이 그냥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하고 뭐 말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근데 차가 웅 하고 출발을 하더랍니다. 똘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다들 얘기를 하니까는 뒤에서 딸이 오빠 그게 아니고 오빠가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오빠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 전화로 얘기 충분히 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저기요 고객님 차 세우세요. 이거는 아니죠. 시승차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더 달리다가 옆으로 차를 빼가지고 더 시골 쪽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래요. 차로. 그리고 한쪽 공터 비슷한 데다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리고 운전했던 남자분 있죠. 남자분은 차 키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내려서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지금부터 이 차는 못 움직여요. 키가 없어서. 차 안에 앉아가지고 똘비도 나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버지가 옷을 뒤에서 막 잡더래요. 그러면서 앉아봐. 얘기 좀 들어봐 이 사람아. 앉아봐. 그리고 똘비가 나가서 말씀하시죠. 나가서. 차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나가서 말하자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앉아봐. 나가면 너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저번 날에도 도망갔고. 앉아서 얘기 들어봐. 저기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제가 따님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건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저는 차를 팔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났지 소개팅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가신 분 빨리 차 키 갖고 오라고 전화 넣으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뒤에서 아버지가 꽉 더 잡더니 옷을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도 묻고 내가 주변에도 물어봤거든. 결혼하면 말이야 마누라 차 한 대는 뽑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 데리고 살아. 얘 데리고 살면서 차 한 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아이씨 막말로 네가 인마 어디 가갖고 이렇게 어린 여자랑 살 거냐고. 얘 데리고 가 그냥. 데리고 가서 몇 년 살다가 질리면 그때 버리든가. 그때 알아서 하고. 어때? 데리고 가서 몇 년 데리고 살아. 차 한 대만 사줘봐. 자네가 사주면 되잖아.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기가 차죠. 돌아버리죠 진짜. 그래서 똘비가 손으로 그 고객님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뜯어버렸대요. 옷에서 딱 뜯고 차 문 딱 열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님이 황급하게 문을 열고 내리시더래요. 막 내려가지고 똘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 마이 뒤쪽을 손으로 꽉 잡더래요. 이게 어이가 없죠. 와이셔츠랑 정장 마이를 같이 꽉 잡으니까 또 좀 이렇게 지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밀치려고 했는데 똘비가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세게 밀쳤다가 또 뭘로 얽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똘비가 밀치려다가 손 이렇게 잡고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래서 핸드폰을 막 찾았대요.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막 찾아 핸드폰을 손에서 쓱 빼니까는 땡이가 낚아채더래요. 딸이 핸드폰을 팍 낚아채더래요. 그러면서
조용 핸드폰 들고 이러고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란 사람이 막 힘으로 몸싸움을 시작을 하더래요. 어르신 이게 뭐하는 짓이요?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 내가 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아이씨 그냥 데리고 살으라고. 남자가 좋잖아 뭘. 데리고 살고 차 한 대 그냥 사주면 되잖아. 뭐 남는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또 본인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땡이씨 서 있지 말고 신고 좀 넣어요. 신고하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땡이는 좀 정상이었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땡이가 갑자기 짜박짜박 한쪽으로 막 걸어가더래요. 막 두리번 막 뭘 찾더랍니다. 똘비가 뭘 찾나 신고 좀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땡이가 후다다다닥 뛰어가더니 뭘 하나 주워서 오더래요. 성인 남성 팔목 두께만한 이 나무 끊어진 걸 어디서 주워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무 말도 없이 진짜 어떠한 깜빡이도 없이 똘비 머리를 향해서 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더랍니다. 여기에 내가 머리를 맞으면은 야 이거 좀 데미지가 크겠다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똘비가 순간적으로 몸을 막 비틀어서 피했어요. 몸을 비틀어서 피하다 보니까는 어깨에 맞았대요. 이 나무가 어깨에 쇄골 쪽 뼈가 이거 작살이 났나 싶을 정도로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나를 잡고 있는 이 고객님 모르겠다 밀치고 뭐 두드러 패서라도 이 자리를 내가 떠야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 아버님이 본인을 끌어안더래요. 꽉 끌어안고 매미 마냥 붙어서 안 떨어지더래요. 온 힘을 다 주더래요. 이 나이든 양반이 막 떨치려고 몸을 막 흔드는데 50대 초중반이면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힘도 좋아요. 막 미치겠는데 이 땡이라는 여자는 진짜로 아무 말 없이 완전 무표정으로 나무로 또 때리려고 나무를 치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못 피해가지고 확 내리 찍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옆에 쪽을 맞았대요. 머리는 안 맞았고 그리고 뼈가 안 부러졌으니까 움직였겠죠. 팔로 움직여갖고 나무를 잡아버렸대요. 똘비가 나무를 잡고 나무를 탁 당겨서 뺏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아무래도 힘으로 약하니까 나무가 뺏기겠죠. 이거는 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몽둥이 그 자체였대요. 몽둥이. 그래서 이거를 일단 뺏으니까 갑자기 땡이가 다시 나무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뛰더래요. 저 여자도 미친 여자구나 싶어가지고 이 나무를 밑에 쪽에다 던져 놓고 자기를 매미 마냥 붙어있는 그 아버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사람 이 양쪽에서 눈을 지그시 누르면은 사람이 이렇게 벗어나지거든요. 눈을 이렇게 누른 상태로 미니까 밀려버리죠. 안 그러면 눈깔이 파여져 나가겠는데 아버님이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제친 상황에서 똘비가 탁 밀쳐갖고 아버지를 떼냈대요. 떼내고 도망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다다다다다다다 막 뛰어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한참 막 가는데 뒤에서 아버지란 사람이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거기 약간 비포장이었으니까 포장까지는 뛰어가지고 그래도 한 20-30초 뛰어야 됐었대요. 뒤에서 막 같이 뛰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똘비는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막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까는 본인하고 비슷하게 뛰더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대 초반 중반이면은 체력이 아직은 좋아요. 그러니까는 한참 그렇게 막 뛰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똘비가 좀 체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따라 잡히더랍니다. 이게 뒤도 막 돌아보고 있고 그러다가 잡혔대요. 다시 잡히니까 그 아버지란 사람이 뒤에서 다시 본인을 꽉 끌어안고 막 하면서 막 짐승마냥 울부짖으면서 본인을 막 그렇게 잡더래요. 그러면서 땡이야 하고 부르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딸이 그 맨발로 뛰어오더래요. 차 탈 땐 구두를 신었었나 봐요. 그 땡이도 맨발로 막 뛰어오는데 손에 이번엔 짱돌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있는 힘껏 막 떼내려고 하는데 와 진짜 잘 안 떼내지더래요. 이게 죽을 힘을 붙어 있으니까 똘비가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나도 지금부터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눈을 한번 눌러서 뗐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사람 눈을 파내야겠다는 심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양쪽 그 눈에다가 밀어 넣었대요. 그냥 진짜 파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가 버리더래요. 그 똘비가 다시 뛰었죠. 돌아서가지고 다시 막 뛰어가니까는 이번엔 쫓아오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바깥으로 나갔는데 똘비 옷도 만신창이지 핸드폰은 지금 땡이가 가져가서 없지 환장하죠. 그래서 어찌어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일단은 매장 있는 데까지 돌아왔고 그 차량 관련해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갔을 때 차 안에 키까지 다 있었대요.
차는 다행히 문제가 없었고 똘비는 와 이건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다 해놨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쪽 사람들 딸 아버지 솔직히 그 똘비가 그 회사 전산에 아버지 주민번호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할부사 전산망에 아버지 딸 주민번호가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공권력이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딸을 이렇게 검거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대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여기서 아버지하고 딸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똘비가 내 딸을 겁탈하려고 했다. 나는 애비로서 딸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막았을 뿐이다.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내 딸을 그렇게 야릇한 눈빛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훑어보고 아 진짜 이건 내가 도저히 내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똘비는 카톡이랑 그 주고받은 거 있잖아 딸하고 이거 막 보여줬대요. 어이 이거 보라고 뭐 개 같은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남자가 치밀하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나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거꾸로 똘비도 어떻게 보면은 고소까지는 아니지만은 신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오. 이게 그래서 참 더럽게 얽히게 된 건데 똘비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이 모든 거를 똘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야. 근데 저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 똘비가 내 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 자체도 아빠 말이 맞다.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다.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것도 똘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된답니다. 똘비가 뭐 그동안 차를 뭐 완전 못 팔았던 영업사원도 아니고 다행히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좀 있고 이 돈으로 변호사비를 엄청 많이 썼대요. 진짜. 이게 아니면 인생이 꼬이겠구나 싶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더 냉정한 거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똘비는 어찌됐건 나중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변호사비 엄청 썼거든요. 그리고 그 부녀지간은 빵 안 갔습니다. 이거 빵 안 갔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럼 이 기간 동안 똘비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회사는 일단은 고객 편을 좀 든답니다. 이게 어찌됐건 트러블 생긴 사람은 우리 브랜드에서 일 못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똘비가 생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천변길을 걷고 했을 때 땡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걷고 이야기할 때 똘비 눈에 좀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은 땡이의 가방, 구두, 옷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대요. 똘비가 신용조회도 다 했었고 이 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엉망이거든요.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구두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명품이었대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취하고 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고 딸도 문제가 있고 그러네. 네. 그래서 차를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마누라 삼아라. 그리고 마누라니까 차 한 대 뽑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차를 갖고 싶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 여기에 재수없게 얽혔는데 내 무죄를 주장하는 데만 시간을 몇 년을 쏟아부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많네. 아, 차 팔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서 전 감사해요. 와, 진짜 별의별 인간들 이야기를 뭐 저희가 시들면서 많이 들었지만 이것도 또 역대급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비님은 이 차를 사면 아버지가 사고 싶었을까요? 딸이 사고 싶었을까요? 이건 당사자도 모르겠다는데 저도 모르겠고. 그 차 종류가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준대형 세단입니다. 준대형 세단? 그러면 네. 아버지일 확률이 좀 있을 것 그럴라나요? 같아요. 예.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아버지가 사고 싶었을까, 딸이 사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부류일 것 그렇죠. 같아요. 내 영혼 한번 실어서 물건 사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다른 사람 영혼을 실어서 물건을 사니. 그러니까요. 예. 야, 좀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영업사원분들도 맞아 저거보다 더한 인간도 많아 이렇게 또 위안이 그럴 수 있죠. 되실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느 직업이나 어느 직업군이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죠. 지금 오늘도 내일도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들무에 제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